요즘은 제가 이제 역할을 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열심을 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크게는 가로세로 연구소, 그 다음에 공명호 TV, 또 뭐가 있습니까? 이봉규 TV 등등. 제가 아니어도 저는 이제 한 3년 전에 오구 보궐대선에서 야, 이거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이런 부정선거구나 해서 제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해놓고 아직 그 소송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국회의원 무효소송을 당선 무효소송을 내는데 그 소송 이유를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라는 저 소송의 무효를 다투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경욱 의원의 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오구 보궐대선이 무효다 하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기 탄핵 세력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사기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 세력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른 짓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원리와 똑같아요. 부정선거를 멈추면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그런 아주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이번 주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71%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7일 날 마포구 공덕역에서 길거리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한 6개월 전에 그 공덕역 그 자리에서 조사했을 때 지지율하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지지율이고 뭐 출구조사율이고 진실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곳 공덕역 앞에선 보이는 곳이라고는 고층 빌딩이고요. 지난 2019년도 조사는 불과 이제 한 5m 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길거리 미터라고요. 못한다로 감사합니다. 자, 대체로 현재 공덕에서의 조사, 마포 공덕에서의 조사는요, 응답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조사 업체들 62% 발표하는 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죠. 못한다 쪽으로 한 표요. 자, 응답률이 높지는 않지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2019년도 결과와 비교해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포구 공덕역에서의 문재인 지지율 조사 길거리 미터입니다. 잘한다. 잘한다고 보시니 뭐예요? 뭘 잘하던가요? 언론이 뭐라고 해도 그냥 크게 좌우되지 않고 좌지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나라가 좀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말이죠. 코로나도 이제 이거 바이러스지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격리 해고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예상이 안 되시나요?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대응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경제 위기에. 그거는 중국이나 어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지 않고
우연찮게 수용한 거가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뭐 여기저기서 왜 그 걔네들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느냐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 딴 경제적 면도 생각을 했었던 거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상황 같은데요. 예. 자,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국민들이 같이 감내를 해야지. 이거는 뭐 국민들의 몫이에요. 그럼 뭐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국민들이 다 도와주고 어쨌든 이랬든 밀어줘야지. 저랬든 잘한다네, 그러니까요. 네. 현재로까지는 뭐 그런 대로. 알겠습니다. 네, 강력한 지지자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40여 명 조사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못한다로 가셨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국민들 현재 문재인이 잘하냐 못하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도 이게 극복 능력이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런 국민들의 의식인 것 같아요. 꿈으로 오라 길거리 미터. 네, 젊은 그래도 남성표 한 표, 못한다에 한 표 추가됐습니다. 자, 국가재난지원금 막 돈을 풀어서 환심을 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 여론조사 길거리 미터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응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이 너무 무관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논하면서 뭔가 이슈화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 갖고는 뭔가 일이 되기 어려워 보이죠. 젊은 사람들 20, 30대는 그걸 관심이 없고요. 그래도 좀 연세 있는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위쪽에 붙이셔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 한표 행사.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잘한다고 여기 못한다예요. 여기 잘한다예요? 문재인이 잘한다? 네, 잘하면 있죠. 못하면 있죠. 못한다? 예, 못한다. 고맙습니다. 네. 이 새끼가 뭘 잘해? 네, 감사합니다. 네. 못한다 그러는데, 네, 감사하다고 하네. 이게 참 모순된 말인데요. 네. 네, 못한다 앞에 추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유애창,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사 시간 2시간 정도는 넘긴 것 같아요. 이제 한두 분 더, 네, 이제 응답을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역에서의 문재인 지지율 길거리 조사였는데요. 네, 대체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응답률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국민들이 무관심합니다. 문재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한두 분 더 응답을 받아보고 마포구에서의 문재인 지지율 길거리 미터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성 응답자입니다. 요 응답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못한다로 가셨습니다. 자, 자유애창 시청자 여러분, 네, 요걸로 이제 오늘 조금은 이제 지루했던 조사, 마포구 공덕역에서의 문재인 지지율 길거리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해본 소감은요, 자, 이곳에 꽤 많은 분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30, 40대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자, 우리 국민들 문재인이 잘하냐 못하냐에 별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대부분 자기 일에만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됩니다. 네, 나라가 망가져도 또 정체를 못해도 소위 이렇게 되면 또 노딱 붙나요? 아무튼 네,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해도 별로 국민들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거리 미터 총선 이후에 별로 그렇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길거리 미터는 계속 조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은 어떠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게 되면 네, 경비 조달이 좀 어려워서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네, 이것으로써 오늘 조사에 응해주신 마포구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상을 함께해 주신 우리 자유애창 시청자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한다로 추가. 네, 고맙습니다. 자,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한 표, 네, 마무리를 한 가운데, 한 표를 더 붙이시네요. 네, 아무튼 요것도, 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곧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정규제, 조갑제, 이병태, 김진, 이진석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주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재 당선됐다는 자들이 함구하고 있죠. 왜 그래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의 승부처는 어디냐? 좀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민중 총장님이, 사무총장님이 그럽니다. 그 승부처는 그 삼립방 박스가 아닙니까? 그래요. 그거 하나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이 4.15 총선의 부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삼립방 박스보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 대한민국의 선거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투표용지를 바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선거의 부정이 결정적인 증거는 이게 디지털 범죄, 이 디지털 증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특징, 첫째,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그것이 기계장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데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 디지털로 하니까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하고 마음껏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디지털에는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거 어디서 나온다? 결국에는 디지털 자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첫째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겁니다. 그 서버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 서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게 관심사죠. 그 서버가 보니까 어떤 이름 없는 그 대표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 업체에게 서버를 맡겼다 이거죠. 그 서버가 혹시라도 중국에서 관리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서버만 파보면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있는데 그 서버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기에 파괴하겠다. 디가우징, 강한 자기력으로 데이터를 파괴한답니다. 그 서버만 파괴하면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제 남아있는 증거들 또 뭐가 있습니까? 서버를 통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통신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어디에 또 남아있어요? 투표용지 또 QR코드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QR코드에 뭔가 답이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해 저지르는데 뭔가 QR코드를 이용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QR코드가 뭔지 잘 모를 때 저는 계속해서 QR코드를 파자, QR코드가 법을 위반한 것 같다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QR코드가 뭔지 국민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QR코드에는 제가 QR코드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형사 고발을 당해서 벌금 2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 거기에 더해서 피선거권 박탈, 선거권 박탈,
그러면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얻은 거, 그 서버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돌아오는 답이 그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 답 하나 얻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형사소송 끌려다니면서 고생해서 얻은 답이 서버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름 없는 중소업체, 소위 말하는 듣보잡 업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180석 당선을 해놓고도 환호성도 못 지르고 이제 이 180석을 차지했던 4.15 부정선거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선거는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거리에 나가보면 길거리 미터 거리 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조사 해보면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뭐냐? 내가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한민국은 이제 이적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을 사기로 탄핵한 세력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세력에 의해서 계속 장악돼 가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으니까 국가재난지원금 이래가지고 세금으로 퍼주고, 그 세금 퍼준다고 해서 40만원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준다 이거죠. 이제 조만간 민경욱 의원의 소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5구 보건재산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저 사법부의 대법원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2020년 4월 15일 개표장에서는 석천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매우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단 한마디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송파 선관위에 투표록에 기록해 놓았다는 해명은 범죄가 발각되자 사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송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않았고 개표를 진행한 부분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에게 그 판사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이 QR코드는 당선 무효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명 QR코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번에는 총 31자리의 숫자만 나옵니다. 12자리의 선거명과 8자리 숫자의 선거구명, 4자리 숫자의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7자리 숫자의 일련번호, 그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리기에 장착해서 돌리면 그 투표용지는 전자개표기의 스캐너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에 올라옵니다. 그 모니터 화면에 올라올 때 1분당 300매의 이미징을 스캐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300매가 아니라 350매, 380매를 처리합니다. 1분에 60초에 380매까지 그 투표용지의 이미지를 읽어드려요. 그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그 QR코드, 그 QR코드를 읽어보면 31자리의 숫자가 있고 7자리의
1년 번호가 있는데, 자, 저는 이걸 하나 주목합니다. 31자리 숫자의 그 번호를 입력해서 QR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QR코드 생성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31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어진 QR코드가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인쇄한 QR코드하고 일치하는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 선관위의 그 투표용지 QR코드, 개표장에서 우리가 촬영한 QR코드, 그 QR코드를 읽어낸 그 번호로 다시 한번 QR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모양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우리가 읽어드린 숫자 말고 QR코드에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25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이유는 그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그 웹툰을 제가 아주 잠깐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로 개인들에게, 누군가에게, 국민들에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사전 투표할 마음을 먹게 하는데 방해를 했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처벌을 받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QR코드 31자리 숫자 안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전화번호는 없지만, 만약에 그 QR코드의 정보를 통해서 1년 번호를 통해서 그 선거인들의 선거 명부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거론하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보니까 이번에 민경욱 소송, 그러니까 당사자죠. 원고를 통해서 뭔가 또 나올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선 무효 소송을 다툰 데 있어서는 과연 QR코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QR코드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디지털 정보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이 정보를 다루는 자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민들이, 저는 희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 하나하나, 장비 하나하나, 왜 스캐너는 달려있으며 그 스캐너로 읽어드린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정보는 어떤 서버에서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폐기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관심 없는 사이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디지털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선거가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만들어요.